우리는 남을 돕는 일이 언제나 옳다고 배워왔습니다.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공동체의 조화를 지키며 서로의 마음을 살피는 문화 속에서 자라났기 때문입니다. 특히 정이 깊고 눈치를 살피는 섬세함은 관계를 부드럽게 만들지만 때로는 스스로의 한계를 잃게도 합니다. 하지만 모든 도움이 사랑은 아닙니다. 누군가의 성장을 가로막는 도움, 스스로 배울 기회를 빼앗는 도움, 내 에너지를 끝없이 소모시키는 도움은 사실 간섭에 가깝습니다. 도움과 간섭의 차이는 의도에 있지 않고 결과에 있습니다. 그 사람이 더 강해지고 자립하는가, 아니면 더 의존하게 되는가가 기준입니다. 경계는 차가움이 아닙니다. 경계는 나와 너를 모두 지키는 사랑의 형태입니다. 지혜로운 경계는 관계를 끊지 않고 관계의 질을 지켜줍니다. 미안해서 하는 예스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말하는 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노가 상대에게는 현실의 무게를 느끼게 하고 내게는 삶의 균형을 되찾게 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우리는 효와 책임, 체면과 의리를 소중히 여깁니다. 그래서 거절은 더 어렵고 선 긋기는 더 낯섭니다. 하지만 선을 긋지 않으면 결국 마음의 빚이 쌓이고 관계는 고마움이 아닌 불만으로 흐르기 쉽습니다. 도움이 습관이 되면 감사는 권리로 바뀌고 사랑은 의무로 변합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분별력입니다. 지금 이 도움이 그 사람을 일으키는가, 아니면 나를 소진시키는가. 이 여정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단 하나입니다. 도움은 상대의 의지를 일으키는 불씨여야지 의존을 키우는 장작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상대가 스스로 일어설 의지가 있을 때 우리의 손길은 디딤돌이 됩니다. 그러나 의지가 없을 때 우리의 손길은 끝없는 사다리가 되어 나도 함께 지쳐버립니다. 오늘 이 영상의 첫 부분에서는 왜 때때로 한 걸음 물러서는 것이 더 큰 사랑인가를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감정만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때로 도와주는 것이고 때로 지켜봐 주는 것입니다. 그 분별이 나를 지키고 상대를 어른으로 세우며 우리 공동체를 더 건강하게 만듭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무조건적인 도움에서 지혜로운 도움으로 나아갑니다. 따뜻함은 잃지 않되 스스로를 소진시키지 않는 길. 이 여정의 끝에서 여러분은 더 선명한 경계와 더 깊은 평안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이는 지금 넘어지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는 아예 일어날 생각이 없습니다. 둘의 차이는 아주 작아 보이지만 도움의 방식은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넘어지는 사람에게는 손을 내밀면 디딤돌이 되지만 서지 않으려는 사람에게는 그 손이 해먹이 됩니다. 한국의 정은 따뜻하지만 때로는 그 정이 의존을 키웁니다. 이번 달도 내가 막아줄게. 마지막으로 한 번만. 이 말이 반복될수록 그 사람은 노력 대신 핑계를 배우게 됩니다. 노력의 자리는 줄어들고 당연함의 자리는 커집니다. 중요한 기준은 하나입니다. 지금 이 사람이 스스로 한 걸음이라도 떼고 있는가? 작아도 좋습니다. 하루 30분 공부, 한 권의 이력서, 한 통의 전화. 이 작은 움직임이 없다면 돕는 손은 현실을 가려주는 커튼이 됩니다. 경계는 이렇게 세울 수 있습니다. 조건 없는 지원은 오늘로 끝이야. 계획서와 실행 확인이 있으면 그때 도울게. 사랑은 통제하지 않지만 책임을 요구합니다. 책임 없는 도움은 결국 관계를 약하게 만들 뿐입니다. 헬리콥터식 보살핌은 당장은 평화를 줍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립심은 근육처럼 위축됩니다. 근육은 쓰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삶도 같습니다. 불편함을 느낄 기회를 빼앗으면 성장의 타이밍도 함께 사라집니다. 가끔은 배고픔이 가르칩니다. 마감의 압박, 일정의 긴장감, 실패의 쓰라림. 그 불편함이 변화를 만듭니다. 불편함을 대신 떠안아주면 변화는 오지 않습니다. 도움을 멈춘다고 해서 차가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응원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자료는 함께 찾자. 이번 주에 한 일 3가지를 메시지로 보내줘. 감정의 위로는 주되 행동의 책임은 그 사람이 지게 하는 것. 그것이 따뜻함을 유지하면서도 소진되지 않는 방법입니다. 혹시 마음이 흔들릴 때는 이렇게 물어보세요. 지금 이 도움이 그를 세우는가? 아니면 더 눕히는가? 내가 대신해 주고 나면 이 일은 다음에도 또 내게 오지 않는가? 대답이 불편하다면 경계가 필요하다는 신호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사람이 진짜로 원한다면 티가 납니다. 말보다 일정이, 다짐보다 기록이, 약속보다 결과가 말해줍니다. 작더라도 꾸준한 발자국이 보인다면 그때의 도움은 가장 큰 지렛대가 됩니다. 하지만 발자국이 없다면 멈추는 용기가 서로를 지키는 선택입니다. 이것이 돕지 않음이 아니라 현명하게 돕는 법입니다. 정은 유지하되 의존은 키우지 않는 길. 오늘의 작은 노가 내일의 큰 예스가 되도록 지금 여기서 경계를 세워주세요. 그 경계가 그를 어른으로 만들고 나를 소중히 지켜줄 것입니다. 감사는 한국 문화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은혜를 기억하고 받은 만큼 갚아야 한다고 배웁니다. 그래서 감사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관계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감사는 나는 네 희생을 본다는 인정이고 나는 이걸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존중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균형을 깨뜨립니다. 아무리 많이 줘도 고마워하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감사는커녕 불평만 늘어나고 받은 것은 기억하지 않으며 부족한 것만 세어갑니다. 이것은 단순히 말을 안 한 게 아닙니다. 이건 태도의 문제입니다. 감사는 느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느끼기만 하고 표현하지 않으면 상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예 느끼지조차 못한다면 그건 인격의 결핍입니다.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은 관계를 소비하는 사람입니다. 주는 쪽은 계속 줄어들고 받는 쪽은 계속 부풀어 오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당신이 누군가의 월세를 6개월 동안 대신 냈습니다. 당신의 저축을 줄여가며 밥값을 아껴가며 그를 도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감사 인사는커녕 집이 좀 더 좋았으면 동네가 좀 불편해 라고 불평합니다. 그리고 6개월이 끝나자 화를 냅니다. 왜 끊는 거야? 나 어떡하라고? 이런 순간 당신은 깨닫게 됩니다. 당신의 도움은 선물이 아니라 의무로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당신의 희생은 감사의 대상이 아니라 당연한 권리로 여겨졌다는 것을. 이것이 바로 은혜를 모르는 사람의 특성입니다. 감사 없는 관계는 일방통행입니다. 주는 쪽은 계속 소진되고 받는 쪽은 점점 더 무감각해집니다. 처음엔 작은 도움이었지만 점점 더 큰 요구로 바뀝니다. 감사가 없으니 한계도 없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지쳤는지, 얼마나 희생했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나는 더 받을 수 있다는 생각만 남습니다. 한국 문화에서는 겸손함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감사를 생략하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는 상대를 배려하는 말이지 고마움을 안 느낀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이 문화를 이용해 감사를 표현하지 않는 것을 정당화합니다. 이건 겸손이 아니라 무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패턴을 보세요. 한두 번 잊어버릴 수는 있습니다. 바쁠 수도 있고 당황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감사가 없다면 그건 성격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주어도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건 더입니다. 이럴 때는 멈춰야 합니다. 감사를 강요할 수는 없지만 계속 줄 의무도 없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도운 것들을 네가 기억하니 고맙다는 말 한마디가 그렇게 어려운 건가? 이런 대화가 불편하다면 그건 이미 관계가 무너졌다는 신호입니다. 감사 없는 사람에게 더 주는 것은 투자가 아닙니다. 그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당신의 선의는 사라지고 그들의 기대만 커질 뿐입니다. 결국 당신은 원망받고 그들은 아무것도 배우지 못합니다. 오늘부터는 이렇게 기준을 세워보세요. 고마움이 보이지 않으면 더 이상 주지 않는다. 당신의 도움은 소중합니다. 그 소중함을 알아보는 사람에게만 주세요. 감사는 관계의 거울입니다. 그 거울에 비친 모습이 흐리다면 관계도 이미 흐려진 것입니다. 겸손은 한국 사회에서 관계를 지키는 기본 미덕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겸손을 약함으로 오해하고 조언을 자기 부정으로 느껴 배움을 거부합니다. 스스로 이미 충분히 안다고 확신하는 순간 새로운 관점은 모두 공격처럼 들립니다. 그렇게 마음의 문을 닫은 사람에게는 어떤 따뜻한 말도 간섭으로만 들립니다. 건강한 자신감은 할 수 있다와 배울 수 있다가 함께 갑니다. 반면 교만은 나는 이미 안다에서 멈추고 질문을 사라지게 만듭니다. 선배와 어른의 말을 경청하는 전통은 체면을 위한 형식이 아니라 실패 비용을 줄이는 지혜의 축적입니다. 이 질서를 무시하면 같은 함정에 반복해서 빠지고도 그 이유를 타인에게서만 찾게 됩니다. 교만한 사람과의 대화는 유난히 길어지지만 결론은 거의 없습니다. 설명할수록 방어가 단단해지고 사실을 제시할수록 감정이 격해집니다. 결국 조언자는 지치고 당사자는 더 고립됩니다. 그래서 원칙은 단순해야 합니다. 진심을 담아 단 한 번, 짧고 명확하게 말하고 물러서는 것. 현실과 시간이 스승이 되도록 자리를 내주는 용기입니다. 경계를 전할 때는 선을 그으면서도 체면을 세워주세요. 내가 보기엔 이 방법이 더 안전해. 결정은 네가 하되 필요하면 구체적으로 요청해줘. 이번엔 방향만 제안할게. 실행과 검증은 내 몫이야. 이렇게 말하면 선택권은 상대에게, 책임도 상대에게 돌아갑니다. 도움은 요청과 실행의 증거가 보일 때만 열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말보다 행동을 보세요. 다짐보다 일정, 핑계보다 결과가 기준입니다. 작은 전진이라도 기록이 쌓이면 변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반대로 남 탓이 반복되고 기준이 바뀌고 약속이 연기되면 개입을 줄이세요. 당신의 에너지는 배우려는 사람에게 갈 때 가장 큰 열매를 맺습니다. 초년생의 교만은 특히 위험합니다. 경험은 얕고 확신은 깊어 실수의 비용이 커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이때 효과적인 전략은 경고, 관찰, 반영의 순서입니다. 한번 경고하고 선택을 관찰하며 결과가 나온 뒤에 짧게 반영을 돕는 것입니다. 이번 경험에서
무엇을 배웠어? 다음엔 무엇을 바꿀 수 있을까? 질문은 설교보다 빠르게 마음을 엽니다. 가족이나 가까운 동료일수록 선 긋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선을 그을수록 관계는 장기적으로 건강해집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말하는 노는 차가움이 아니라 배려입니다. 공적인 자리에서는 요점만, 사적인 자리에서 구체적 피드백을 나누세요. 체면을 존중하되 사실을 흐리지 않는 균형이 중요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3가지가 있습니다. 끝없는 설명, 대신 처리해주기, 감정으로 설득하기. 이 셋은 단기적으로 편하지만 의존과 반발을 동시에 키웁니다. 반대로 해야 할 3가지는 이렇습니다. 기준은 짧게 제시하기, 선택은 존중하기, 결과는 맡기기. 반복 설명은 설득이 아니라 갈등을 키운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문은 닫지 말고 끌지도 마세요. 필요하면 여기까지는 도울개처럼 범위를 미리 정하면 예측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실행의 흔적이 보이면 지원을 넓히고 말뿐이면 거리를 둡니다. 도움의 문턱이 명확할수록 상대의 책임감도 선명해집니다. 결국 교만은 현실 앞에서 금이 가고 그 금이 배움의 틈이 됩니다. 그때 돌아올 길이 보이도록 지금은 경계와 침묵으로 사랑을 실천하세요. 당신의 에너지는 배우려는 사람에게 쓰일 때 가장 멀리 갑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관계의 신뢰로 돌아옵니다. 우리는 실수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해를 습관으로 만듭니다. 거짓말, 기만, 약속 파기, 남의 신뢰를 이용하는 행동이 반복되는데도 후회는 짧고 정당화는 길다면 그것은 실수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이런 사람을 돕는 순간 당신의 시간과 돈과 명성은 그들의 다음 거짓을 더 크게 만듭니다. 중요한 오해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의리는 잘못을 덮어주는 일이 아닙니다. 진짜 의리는 함께 성장하도록 옳고 그름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체면을 지켜준다는 이유로 거짓을 덮는다면 그 순간부터 당신은 피해자가 아니라 공범이 됩니다. 평화를 지킨다고 생각해도 사실은 정의와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이들의 신호는 분명합니다. 사과는 빠르지만 같은 행동이 되풀이됩니다. 증거를 요구하면 감정적으로 몰아붙입니다. 상황을 바꾸기 위해 피해자 연기를 하고 사람 사이를 이간질합니다. 약속은 크게 하지만 지키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말과 행동의 간격이 넓고 책임은 늘 타인에게 전가됩니다. 원칙은 간단합니다. 1번은 실수, 2번은 경고, 3번은 중단. 경계는 분명하고 짧게 전하세요. 나는 네 편이지만 네 행동의 편은 아니다. 지원은 사실 확인과 기한, 재발 방지 계획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 현금이나 무조건적 추천, 명예를 담보로 하는 부탁은 거절하고 사실 확인이 가능한 정보와 절차만 연결합니다. 모든 지원에는 조건과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목적, 기간, 확인 방법을 명시하고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자동 종료합니다. 말이 아니라 실행으로만 신뢰를 회복하게 하세요. 이번엔 예외라는 말은 다음 악용의 출발점이 되기 쉽습니다. 예외는 기준을 흐리고 기준이 흐려지면 피해가 커집니다. 직장에서라면 더욱 절차를 따르세요. 규정 위반이 반복되면 개인적 선의로 덮지 말고 공식 경고와 재발 방지 계획, 필요시 분리 조치로 이어가야 합니다. 개인 감정이 개입되면 더 쉽게 이용당합니다. 가족 관계도 예외가 아닙니다. 용서는 가능하지만
신뢰는 행동으로만 재건됩니다. 사랑은 모든 걸 덮는 담요가 아니라 기준을 세우는 울타리입니다. 경계를 전달하는 문장은 이렇게 연습해 보세요. 이번엔 도와주지 못해. 이유 때문에 원칙을 지켜야 해. 사실 확인 없이 내 이름을 걸 수는 없어. 재발 방지 계획과 확인 가능한 증거가 있으면 그때 이야기하자. 짧고 명료하게 감정 대신 기준으로 말하세요. 감정의 논쟁은 길고 기준의 대화는 짧습니다. 이별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반복되는 거짓과 악용, 주변 사람에 대한 지속적 피해, 본질을 흐리는 조작이 이어진다면 거리를 두는 것이 옳습니다. 차단은 냉정이 아니라 보호입니다. 당신의 안전과 명예, 그리고 공동체의 신뢰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경계입니다. 기억하세요. 선의는 책임과 함께 갈 때만 선이 됩니다. 변화 없이 계속 주는 도움은 사랑이 아니라 해를 키우는 연료입니다. 멈추는 용기는 비정함이 아니라 분별입니다. 당신의 자원은 변화를 선택한 사람에게 쓰일 때 진짜 선이 됩니다. 그리고 그 선은 결국 더 큰 안전과 신뢰로 돌아옵니다. 어리석음은 지능의 문제가 아닙니다. 배움을 거부하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며 조언을 들은 척만 하고 행동을 바꾸지 않는 태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위기가 지나가면 곧바로 원래 자리로 돌아가고 곧 또 다른 위기를 만들어냅니다. 패턴을 보세요. 늘 급합니다. 도움을 받으면 잠시 조용했다가 똑같은 이유로 다시 무너집니다. 조언을 요청하지만 사실은 위로를 원하고 계획을 묻으면 상황 탓을 늘어놓습니다. 이번만 이 습관이 되고 책임은 매번 외부로 이동합니다. 이들에게 무조건적인 도움은 약이 아니라 마취입니다. 고통이 사라지니 원인을 보지 못하고 결과를 대신 치러주니 원인을 고치지 않습니다. 구조가 반복될수록 문제는 커지고 당신의 피로도는 쌓입니다. 결국 당신의 선의가 그들의 현실 회피를 더 오래 가능하게 만듭니다. 원칙은 간단합니다. 한 번은 도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조건을 겁니다. 세 번째는 멈춥니다. 조건이란 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원인 분석, 재발 방지 계획, 실행 일정, 확인 가능한 기록. 이 네 가지가 없으면 도움은 중단합니다. 다음엔 잘할게는 계획이 아닙니다. 언제 무엇을 어떻게 할지가 보여야 합니다. 정서적 지지는 주되 책임은 상대에게 남겨두세요. 마음은 이해해. 하지만 해결은 네 계획으로 가야 해. 내가 도울 수 있는 범위는 자료와 정보까지야. 실행은 내 몫이야. 이렇게 경계를 분명히 하면 관계는 짧아지고 학습은 빨라집니다. 구체적인 경계 문장을 준비해 두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실 확인과 일정이 있으면 그때 도울게. 지난번과 같은 방식의 지원은 더 이상 어렵다. 이번엔 피드백만, 실행은 직접. 기준을 감정보다 앞서면 협상은 짧아지고 책임은 선명해집니다. 직장에서는 더 체계적으로 접근하세요. 문제 행동의 기록, 개선 계획, 점검 주기. 3번의 점검에도 변화가 없으면 권한과 자원을 분리합니다. 가족에게도 동일합니다. 사랑은 감싸주는 담요가 아니라 자라게 하는 울타리입니다. 울타리가 없으면 길을 잃습니다. 자주 쓰는 비유를 기억하세요. 물에 빠진 사람에게 구명줄을 던지는 것과 대신 떠 있는 것은 다릅니다. 구명줄은 던져줄 수 있지만 잡는 일은 그들의 몫입니다. 계속 안아 올리면 둘 다 가라앉습니다. 마지막으로 변화의 최소 신호를 지켜보세요.
원인 언급이 줄고 행동 기록이 늘며 작은 실행이 반복될 때, 그때의 도움은 지렛대가 됩니다. 그러나 변명과 반복이 계속된다면 가장 사랑하는 방식은 물러서는 것입니다. 삶의 결과가 가장 좋은 선생님이니까요. 당신의 에너지는 배우려는 사람에게 갈 때 가장 멀리 갑니다. 조종자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야기를 합니다. 연민을 불러내고 죄책감을 건드리고 너뿐이야 라는 말로 특별함을 느끼게 합니다. 부탁은 작게 시작해 점점 커지고 기준은 흐려지고 결국 당신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모른 채 모든 것을 떠안게 됩니다. 이들의 전형적 패턴이 있습니다. 사랑 폭격, 과한 칭찬과 친밀감으로 경계를 낮춥니다. 미래 믿기, 곧 갚을게, 곧 자리 만들어줄게 같은 막연한 약속을 반복합니다. 감정 인질, 나만 버리니? 네가 아니면 안 돼로 죄책감을 자극합니다. 삼각구도, A에게는 B를, B에게는 A를 들먹이며 서로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가스라이팅, 그렇게까지 한 건 아니잖아 라며 사실과 감정을 흐립니다. 조종자는 한국적 정서도 이용합니다. 눈치와 체면, 의리와 정을 빌려 한 번만 부탁이야를 끝없이 연장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속도를 늦추고 기준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빠르게 끌려가면 판단은 흐려집니다. 느리게 확인하면 조종은 힘을 잃습니다. 방어의 원칙은 3가지입니다. 즉답 금지, 지금 결정 못해, 내일 오후 3시에 답할게. 기록 남기기, 구두가 아닌 문자 메일로만 합의합니다. 사실 확인, 어떤 금액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처럼 구체를 요구합니다. 경계 문장을 준비해 두세요. 도움은 가능해. 대신 범위는 여기까지야. 현금 지원은 안 해. 대신 정보는 연결할게. 약속은 문서로 남기자. 확인 가능한 증거가 필요해. 감정 얘기 말고 계획과 기한을 말해줘. 직장에서는 특히 절차를 우선하세요. 공식 채널로 요청하게 하고 이해관계가 얽히면 제3자를 포함합니다. 개인 번호 대신 공용 메일, 구두 합의 대신 회의록, 가족 지인 관계라면 돈 보증 이름 걸기는 금지하고 필요시 제3의 중재자를 세우세요. 정은 기준과 함께 갈 때만 건강합니다. 경고 신호가 반복되면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요구는 커지고 고마움은 줄고 사실은 흐리고 당신 탓은 늘어납니다. 이 4가지가 동시에 보이면 멈출 때입니다. 차단은 냉정이 아니라 보호입니다. 당신의 시간과 명예, 그리고 다른 소중한 관계를 지키기 위한 선택입니다. 기억하세요. 진짜 도움은 자립을 늘리고 조종은 의존을 늘립니다. 도움 뒤에 자유가 생기면 맞는 길이고 의무가 생기면 잘못된 길입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책임을 지려는 사람에게 쓰일 때 가장 멀리 갑니다. 조종자의 무대는 신속함과 모호함입니다. 당신의 무기는 느림과 구체임을 잊지 마세요. 뉘우치지 않는 반항자는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무엇이 옳은지 알지만 선택적으로 외면하고 반복적으로 선을 넘는 사람입니다. 경고를 들어도 바꾸지 않고 조언을 수용하는 척하다가 돌아서면 예전의 방식으로 돌아갑니다. 이들의 신호는 비교적 분명합니다. 약속 후에도 계획을 세우지 않고 문제의 원인을 알면서도 일부러 비껴갑니다. 피드백을 간섭으로 치부하고 책임이 다가오면 관계를 감정으로 흔들어 흐립니다. 이들에게 무한한 도움은 사랑이 아니라 연료입니다. 결과를 대신 감당해주면 변화의 압력은 줄어들고 고집은 더 단단해집니다.
결국 당신의 선의가 그들의 제자리 걸음을 더 오래 가능하게 만들 뿐입니다. 원칙은 짧고 명확해야 합니다. 알고도 반복되는 행동에는 더 이상 개입하지 않겠다. 계획 기한 확인, 가능 증거가 없으면 지원은 중단된다. 관계는 유지하되 자원, 시간, 돈, 명성은 보호한다. 이 세 줄만으로도 경계는 상당 부분 세워집니다. 대화의 초점도 바꿔야 합니다. 설득이 아니라 선택, 감정이 아니라 기준, 약속이 아니라 실행으로 옮기세요. 이번엔 무엇을, 언제, 어떻게 바꿀 건가? 지금 말한 걸 문서로 남길 수 있나? 말이 길어질수록 본질은 흐려집니다. 짧은 기준이 긴 설득을 이깁니다. 관계를 끊지 않아도 접근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연락 빈도 만남, 시간 지원 범위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재발 시 자동 종료 규칙을 명시하세요.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기 위해 기록을 남기고 제3의 시선을 초대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멈춤은 포기가 아닙니다. 당신이 할 수 없는 영역을 인정하는 성숙입니다. 삶의 결과가 가르치는 단계가 있고 그 시간을 존중하는 것이 때로 가장 사랑스러운 선택입니다. 돌아올 길이 보이도록 문은 열어두되 끌거나 메고 가지는 마세요. 이제 이 여정을 마무리합니다. 무조건적인 도움에서 현명한 도움으로, 소진되는 연민에서 성장시키는 연민으로 방향을 틉니다. 기억해야 할 기준은 간단합니다. 도움 뒤에 자유가 생기면 맞는 도움, 도움 뒤에 의무가 늘면 잘못된 도움, 감사가 자라면 관계는 건강, 당연함이 자라면 관계는 위험. 스스로에게 묻는 짧은 질문을 남깁니다. 지금 이 도움은 그를 세우는가, 아니면 눕히는가? 이 요청은 명확한 계획과 책임을 동반하는가? 오늘의 노가 내일의 더 큰 예스를 가능하게 하는가? 이 질문들이 당신의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의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정은 지키되 기준을 흐리지 말고 따뜻함은 유지하되 스스로를 태우지 마세요. 분별력 있는 경계는 사랑을 줄이는 장벽이 아니라 사랑을 오래 가게 하는 울타리입니다. 그리고 그 울타리 안에서 당신도 상대도 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